예쁘게 만든다 할 경우에는 삭제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미네이트 시술 경험이 많은 선생님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미소를 만들어드리는 치과의사 김인수입니다. 잘 지내셨죠? 제가 라미네이트 시술을요 거의 30년 가까이 해봤어요.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라미네이트 시술을 하다 보니까요 환자분들께서 물어오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이 실인가요? 얼마나 오래 가나요? 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PD님한테 말씀드려서 이것을 정리해보면 어떨까 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치아의 크기나 그리고 모양은요 사람들이 DNA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듯이 모양도 크기도 다릅니다. 비슷할 수는 있지만 각자가 지문처럼 다 달라요. 만약에 여러분들 치아 크기가 작다, 크다 이것만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나 치아가 작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치아를 크게 만들면 되겠죠. 예쁘고 크게 라미네이트를 만들어서 그냥 붙이면 돼요. 또 치아가 크다 그러면 큰 치아를 삭제하고 그 옆에 있는 치아를 약간 크게 해서 넓이 배분을 해서 어느 정도 조화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치아의 크기가 그리고 배열이 아주 심하게 틀어져 있다거나 또는 공간이 너무 클 경우에는 급속 교정을 시행해서 공간을 어느 정도 만든 다음에 공간을 닫아놓고 그 상황에서 치아의 모양과 크기를 라미네이트로 조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치아의 모양 자체가 그리고 위치 자체가 아주 엉뚱한 곳으로 나와 있다. 그럴 경우에는요 그 치아를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한 뒤에 나머지 부분의 공간에 대해서 라미네이트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고요? 사람마다 케이스마다 방법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 라미네이트 치료를 할 수 없는 거고요. 이 다른 여러 가지 솔루션을 치과의사가 다 갖고 있을 때만이 라미네이트를 좀 더 아름답고 각자의 환경에 맞게끔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 라미네이트 광고를 보면 제로네이트다 또는 무슨 뭐 미니시다 무삭제다 이런 말이 많아요. 근데 실제는요 그냥 라미네이트예요. 라미네이트에서 파생한 것인데 환자들 입장에서 라미네이트를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이걸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이름을 그냥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실제는 라미네이트인 거예요. 그런데 라미네이트를 삭제하지 않고 할 수 있을까? 삭제 안 하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물론 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가 작아요. 크게 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거의 삭제하지 않고 그냥 만들어서 앞에서 붙이면 돼요. 또 이가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바깥쪽에서 붙이면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삭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양이 틀어진 것, 배열이 틀어진 것을 배열을 똑바로 하려면 틀어진 만큼의 삭제는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무삭제로 할 수 있는 케이스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만 무삭제로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어느 정도 삭제를 해야 됩니다. 0.1mm건 2mm건 상아질이 아닌 범낭질 정도에서 삭제를 해서 라미네이트를 시술하는 경우가 많죠. 네, 치아 치료하고 나면요 제일 걱정이 실이다 이거 다 싫어해요. 얼마나 싫겠어요. 근데요 많이 깎으면요 실이고요 적게 깎으면 실이지 않아요. 치아는 구조가 범낭질이라는 바깥층 구조가 있고 그 안에 상아질이라는 구조가 있는데 이 상아질까지 가게 되면 거기서 신경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아질을 건드리고 나면 실인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극이 그 고속도로를 따라서 신경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삭제를 최소로 하는 게 좋겠죠. 대부분 라미네이트를 할 경우에는 최소 삭제를 합니다. 그래서 원칙이 범낭질 안에서 삭제를 해서 0.1에서 0.2mm 정도만 삭제를 하고 라미네이트를 만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요 만약 배열 자체가 완전히 삐뚤어져 있어요. 그런 경우는
치과의사가 아무리 시리지 않게 하려고 해도 많이 갈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주 심한 경우고요. 대부분 조금씩 비뚤어져 있는 것을 예쁘게 만든다, 치아를 라미네이트를 이용해서 예쁘게 만들겠다 할 경우에는 삭제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미네이트 시술 경험이 많은 선생님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라미네이트는 접착제로만 붙기 때문에 접착력이 크라운에 비해서는 떨어져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뭐라고 그랬죠? 딱딱하고 질긴 음식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라미네이트가 떨어지거나 깨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환자분들이 이갈이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이 악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이 악물기와 이갈이에 대한 치료를 동시에 같이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네, 라미네이트가 그대로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 떨어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치과에 빨리 오셔야 돼요. 빨리 오셔서 시멘트 제거하고 전처리를 한 다음에 붙이면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라미네이트가 깨졌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깨진 부위를 다시 붙인다고 해도 그 붙은 부분이 눈으로 표시가 납니다. 라미네이트를 한다는 것은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름답고 예쁜 치아를 가지고 싶어서 라미네이트를 했는데 이 깨진 조각을 붙이면 반드시 그 선이 표시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깨진 라미네이트를 제거하고요, 라미네이트를 새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은요, 라미네이트에 대해서 환자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은 질문 5개를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네, 유튜브를 보면 정보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죠.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아마 거의 다 맞을 거예요. 단 그게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A, 이런 경우에는 B, 이런 경우에는 C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 상황이 A인지 B인지 C인지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혼란스러우실 때는요, 시술하는 병원에 가서 궁금증을 물어보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라미네이트 제 영상 보다 궁금하시다 그러면 언제든지 찾아오십시오.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미소를 만들어 드리는 치과의사 김인수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